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했어요. 너는 너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 외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당신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걸 깨닫게 되면 감정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힘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마음의 닻을 내릴 수 있을까요? 자, 우리 함께 스토아 철학의 7가지 가르침을 들여다볼게요. 이건 감정을 다스리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으로 인생의 풍파를 헤쳐나가는 열쇠예요. 첫 번째 가르침,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걸 알아보자. 인생은 비와 천둥처럼 예측할 수 없는 폭풍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갑작스러운 사건, 실망, 변화 같은 것들 말이에요.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런 폭풍 속에서도 우리를 잡아줄 닷 같은 지혜를 줬어요. 그건 바로 통제의 이분법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야외 파티를 준비했는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상상해봐요. 아무리 화를 낸다고 날씨가 바뀌진 않죠. 하지만 그 비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전적으로 나 자신에게 달렸어요. 투덜대고 짜증낼 수도 있고 아니면 실내로 장소를 옮기거나 비를 상쾌한 변화로 즐길 수도 있잖아요. 노예로 태어났지만 당대 최고의 사상가 중 하나가 된 인물인 에픽테토스라는 스토아 철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어떤 건 우리가 통제할 수 있고 어떤 건 그렇지 않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 안에 우리 삶을 바꿀 수 있는 깊은 지혜가 담겨 있어요. 우리는 매일 수많은 상황을 마주해요. 내가 고를 수 있는 일상 루틴, 읽는 책, 만나는 사람들처럼 내가 손댈 수 있는 것들도 있고 세계적인 사건이나 타인의 행동, 날씨처럼 내 손밖에 있는 것들도 있죠.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믿었어요. 우리의 행복은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다고요. 한번 떠올려 봐요. 좌절했던 순간을요. 원하던 일자리를 놓쳤을 때 세상이 끝난 것 같았을지도 모르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게 오히려 더 나은 기회나 성장으로 이어졌던 적이 있지 않나요? 그럼 이걸 어떻게 실천하냐고요? 간단해요.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이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거야? 예면 행동을 취하고 아니오면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불필요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고 바람은 바꿀 수 없어도 돛은 조정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면서 차분하게 삶을 항해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가르침, 반성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요즘 세상은 뭐든 빨리빨리 하길 좋아하죠. 반성하는 건 옛날 얘기처럼 들릴지도 모르는데 사실 이 멈추고 생각하기가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주는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작은 결정부터 큰 결정까지.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선택을 해요. 식당에서 메뉴 고르는 것부터 직업을 정하는 것까지요. 중요한 건 선택의 크기가 아니라 그걸 어떻게 접근하느냐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동료가 당신의 일에 대해 비판하거나 친구가 별 생각 없이 던진 말이 마음에 걸렸다고 해봐요. 본능적으로 화내거나 방어적으로 나갈 수도 있죠. 근데 잠깐 멈춰서 한 발 물러서면 어떨까요?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그걸 이해할 공간을 주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 말이 왜 나를 이렇게 건드린 걸까? 내 기분에 영향을 준 과거 경험이나 믿음은 뭐지? 이렇게 반성하면 즉흥적인 반응 대신 더 깊은 이해가 생겨요. 게다가 이렇게 멈추는 건 공감의 도구가 되기도 해요. 그 동료가 힘든 하루를 보냈거나 친구가 말의 무게를 모르고 던졌을 수도 있잖아요. 반성을 통해 나 자신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해의 문을 열게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잠시 생각하는 리더는 더 존경받고 효과적이죠. 반성은 조용하지만 강력한 저항이에요. 즉흥성의 흐름에 휩쓸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내 삶의 질을 위한 약속이에요. 세 번째 가르침, 냉정함을 연습해보자. 감정이 롤러코스터 같은 세상에서
냉정함이란 말은 좀 안 맞아 보일 수도 있죠. 근데 냉정함이 가진 힘을 파헤쳐보면 진짜 의미가 보일 거예요. 냉정함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세상에 무관심해지는 게 아니라 균형 잡힌 시각을 키우는 거예요. 폭풍 속의 고요함 같은 거죠. 상상해봐요. 사건이나 감정에 압도되지 않고 그걸 곧 관찰할 수 있다면요. 영화 볼 때를 생각해보세요. 이야기에 푹 빠져서 긴장하고 흥분하고 슬퍼하지만 결국엔 그게 영화일 뿐이란 걸 알잖아요. 뛰어들어 주인공을 돕거나 울고 있는 캐릭터를 위로하진 않죠. 그냥 보고 느끼면서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게 냉정함의 핵심이에요.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깊이 관여하면서도 언제 한 발짝 떨어져서 볼지 아는 거죠. 뉴스와 알림이 끝없이 쏟아지는 요즘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열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지치기 마련이에요. 냉정함은 그 완충제가 되어줘요. 사람 사이에서도 큰 역할을 해요. 대화가 과열되거나 의견이 충돌할 때 냉정함은 건설적인 토론과 싸움의 갈림길이 될 수 있어요. 이걸 키우려면 나를 자주 돌아보고 감정의 트리거를 알아차리고 패턴을 이해해야 해요. 그럼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이 생기고 거기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요. 냉정함은 기쁨이나 즐거움을 떼어놓는 게 아니라 결과에 집착하지 않음으로써 오히려 그걸 더 풍부하게 만들어줘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없이 순간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번째 가르침. 5년 후에도 이게 중요할지 물어보자. 인생은 우리 인내심을 시험하는 순간들로 가득 차 있어요. 커피를 엎지르는 작은 짜증부터 사랑하는 사람과의 갈등 같은 큰 도전까지요. 그 순간엔 감정에 휩쓸리기 쉬운데 한 가지 질문이 관점을 바꿔줄 수 있어요. 5년 후에도 이게 중요할까? 이 질문은 정신적 타임머신 같아요. 지금을 미래에서 돌아보게 해주죠. 그러면 격한 논쟁이나 놓친 기회가 달리 보이기 시작해요. 오늘 걱정하는 것들 대부분은 시간이 지나면 잊히고 삶의 큰 이야기 속에서 작은 메모 정도가 되죠. 5년 전의 고민을 떠올려봐요. 그때 그렇게 큰일 같던 게 지금도 의미가 있나요? 새로운 경험으로 덮인 건 얼마나 많나요? 이 깨달음은 겸손함과 자유를 동시에 줘요. 이 질문을 자주 던지면 무엇에 에너지를 쏟을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고 단기적인 좌절과 장기적인 영향을 구분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직장에서 힘든 하루가 지금은 엄청난 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몇 년 뒤엔 그저 하루로 보일 거예요. 이 관점은 역경 속에서 회복력을 키워주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게 해줘요. 시간은 명확성과 답을 가져다 준다는 걸 알기에 차분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죠. 5번째 가르침. 명상 일기를 써보자. 일기 쓰기는 단순히 하루를 기록하는 게 아니라 나를 돌아보고 성장하게 해주는 도구예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걸 잘 알았죠. 명상 일기는 그냥 일상이 아니라 감정과 결정을 분석하고 나와 대화하는 공간이에요. 하루 끝에 앉아서 오늘 무슨 일이 있었지 뿐 아니라 내가 어떻게 반응했지를 생각해봐요. 특정 말에 왜 화가 났는지, 어떤 순간에 기쁨이 있었는지요. 이렇게 들여다보면 내 마음의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분을 움직이는 요인, 결정을 이끄는 가치, 하루를 만드는 습관 같은 것들이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명상록이란 일기를 썼어요. 출판용이 아니라 자신과의 대화였죠. 그 안에서 그는 책임, 감정, 삶의 도전을 지혜로 헤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요. 우리도 현대 생활 속에서 이런 일기를 써볼 수 있어요. 혼란 속에서 명확성을 주는 접지 의식 같은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드러나요. 반복되는 스트레스를 알아차리고 감사나 마음 챙김이 기분을 나아지게 한다는 걸 깨달을 수도 있죠. 이건 성장으로 가는 지도예요. 나를 돌아보고 책임지게 만들며 실수를 외면하기 어렵게 해요.
결국엔 더 나은 나로 적응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6번째 가르침. 장애물을 기회로 보자. 인생은 도전으로 가득 차 있어요. 개인적인 좌절부터 큰 혼란까지요. 근데 이걸 짐으로 보지 않고 기회로 보면 어떨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이렇게 봤어요. 사건은 통제할 수 없어도 그걸 해석하고 대응하는 건 우리 손에 있다고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했죠. 행동을 막는 장애물이 오히려 행동을 앞으로 나가게 한다. 방해가 길이 된다. 모든 도전이 우리를 성장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강이 바위를 만나면 멈추지 않고 바위를 깎거나 새로운 길을 찾아가듯이요. 일자리를 잃는 게 처음엔 힘들어도 새로운 경로로 이끌 수 있고 관계의 실패가 더 깊은 발견으로 연결될 수 있어요. 이 관점은 회복력을 키워줘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대신 여기서 뭘 배울 수 있지? 라고 묻게 되죠. 도전을 발판 삼아 지혜와 성취로 나아갈 수 있어요. 7번째 가르침.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자. 감사는 우리 삶의 기쁨과 만족을 더해주는 황금빛 실이에요. 스토아 철학자들은 감사를 의도적으로 실천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 뿌리를 내리고 삶의 축복을 느끼는 습관을 만들었죠. 감사는 단순히 고마워가 아니에요. 일상의 아름다움, 도전, 경험의 덧없음을 깊이 인정하는 거예요. 햇살의 따뜻함, 웃음소리, 사랑하는 사람과의 식사 같은 단순한 기쁨을 떠올려봐요. 잠시 멈춰서 이걸 감사하면 그 순간이 더 소중해져요. 세네카는 진정한 행복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고 지금을 즐기는 것이라고 했어요. 감사하면 부족한 것, 대신 가진 것에 눈이 가고 만족감이 커지며 웰빙이 좋아져요. 하루 시작이나 끝에 감사한 3가지를 적어보는 것부터 시작해봐요. 관계도 더 깊어지고 삶의 풍요로움을 새삼 느끼게 될 거예요. 이 고대의 지혜를 오늘에 어떻게 끌어올 수 있을까요? 호기심을 잃지 말고 현실을 마주하며 지혜를 찾아가세요.